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황당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씁쓸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무려 9경기 7골. 현재 득점 공동 1위에 올라있는 파비우 아브레우 선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반쯤 중국인이다. 중국에서 오래 살며 가족도 정착했고 딸은 중국어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중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 축구,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파비우 아브레우, 올해로 만 32살입니다. 지금 중국 슈퍼리그에서 9경기 출전, 7골 3도움. 공격 포인트 10개로 현재 득점 공동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국가대표팀에서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는 끝내 중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과거 앙골라 대표팀에서 A매치를 8경기나 뛰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피파의 규정에 따르면 A매치 출전 경력이 있는 선수는 다른 나라로 귀화를 하더라도 그 국가의 대표팀에서 뛸 수 없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지금 이 선수가 누구입니까? 돈 때문도 아니고 조건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실력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하나로 중국 귀화를 스스로 먼저 원했던 선수입니다. 중국에 오래 살아 문화도 익숙하고 가족도 이미 정착했습니다. 딸은 중국어를 배우고 있고 본인은 나는 이미 반쯤 중국인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선수조차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기본적인 시스템 파악조차 하지 못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 축구가 얼마나 준비 없이 얼마나 감에 의존해서 귀화를 추진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선수의 의지와 열정은 있었지만 국가의 준비와 시스템은 그 열정을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중국 축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 축구는 오랫동안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수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시도는 바로 귀화 정책이었습니다. 브라질 출신, 이탈리아 출신, 유럽과 남미를 가리지 않고 해외 출신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려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국적의 선수 다카이로 고까지 노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전에 중국 국가대표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카이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 대표팀을 꿈꾼다. 이 한마디로 중국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영입 실패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얼마나 준비 없이 귀화를 추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짜 중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뛸 의지가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거나 파악하지도 않고 그저 귀화시키면 다 해결된다는 계산만 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전술의 실패가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 바로 축구 행정 자체의 전략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엔 철학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만 데려오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외국인을 귀화시키면 실력이 곧 올라간다는 착각. 이런 단순한 공식이 지금 중국 축구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축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 열정, 태도, 이런 걸 무시한 채 표면적인 조건만 보고 결정하는 귀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 대표팀의 상황, 숫자로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은 2승 6패, 승점 6점. C조 꼴찌입니다. 이 대회, 참가국이 무려 48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시아에만 8.5장, 즉 거의 9장 가까운 본선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중국은 조 최하위, 그것도 인도네시아전에서 지면 사실상 탈락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은 인구 14억 명의 대국입니다. 경제력, 자원, 투자, 축구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월드컵 본선은커녕 3차 예선 탈락 위기라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실력 부족이 아닙니다. 이건 축구 철학의 부재, 즉 생각이 없는 축구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스타일을 지향할 것인가?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외국인 귀화, 스타 의존, 감독 교체만 반복한 결과가 지금의 이 참담한 순위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축구, 더 이상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100개국 체제가 온다 해도 월드컵 본선은 꿈일 뿐입니다. 귀화란 단순히 여권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그 나라를 내 조국이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중국은 귀화를 마치 기술처럼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 등록만 하면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파비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 돈과는 상관없다. 나는 국가를 위해 뛰고 싶다. 그가 말한 국가는 단순한 소속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대표팀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중국 축구 행정은 그 진심을, 그 무게를 이해했을까요? 아니죠. 단순한 계산기만 두드리며 규정도 모르고 마음도 몰랐습니다. 결국 파비오라는 훌륭한 선수를 놓친 것은 단지 규정 때문이 아니라 철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화는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짜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중국 축구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략도 없이 눈앞의 문제만 급하게 떼우는 방식으로는 절대 월드컵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파비오 아브레오의 사례는 단순히 한 선수가 대표팀에 못 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중국 축구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이라도 중국 축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국가를 대표할 팀을 만들고 있는가? 축구는 기술만으로 이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정신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고 사람이 존중받아야 진짜 팀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